네, 뉴스 신세계. 오늘 오마이뉴스 가고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선언을 끝으로 마감했습니다. 네, 예.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 경주 선언이라는 게 뭐였냐고 봤더니 원래 올해 이제 에이펙의 예. 3대 중점 과제가 연결, 혁신, 번영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기본 골자로 하면서 무역과 투자, 디지털 혁신, 또 포용적 성장까지 이렇게 에이펙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주요 논의를 모두 포괄해 담은 예. 선언이었는데요.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 협력이라든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공동 인식과 협력 의지를 집약한 것이다. 이제 예.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실의 이제 해설을 들어보면요, 이번 경주 선언은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가운데 21개 회원이 무역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해 포괄적 협력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자평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에이펙 회원들은 연대와 협력 정신을 복원하고 아태 지역 경제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토대를 마련했다. 예.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언론에서 평가한 내용은요. 이번 경주 선언이 문화 창조 산업,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했다. 또 예. 이를 위해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명문화를 했고, 특히나 이 문화 창조 산업이라는 걸 명시한 에이펙 첫 정상 문서가 이번 경주 선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강조를 한 거고요. 예. 특히나 앞으로 이제 우리의 K컬처가 예. 이 아태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예. 이런 평가가 된다고 대통령실이 부연했습니다. 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이재명 대통령이 예. 직접 평가한 내용이 예. 있는데요. 본인이 페이스북에 역사를 넘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예.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회복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요. 특히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가게 됐다. 이런 네. 점에서 매우 뜻깊다라고 했고요. 또 시 주석이 회담에서 양국 관계에 대해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때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이렇게 예. 말한 것을 언급을 하면서 시 주석 말씀처럼 예. 양국은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넘어 오랜 시간 교류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예.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예. 또 그간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양국이 함께 만들어온 깊은 우정과 역사는 흔들림 없이 견고히 이어져 왔음을 확신한다라고 했고요. 양국이 고위급 소통 채널을 정례화하고 인적 지역 교류 확대 등을 하기로 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호 관계를 더욱 깊이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라며 확실히 이전에 좀 냉각되어 있던 분위기를 이번에 좀 풀어보겠다. 그런 점에선 성과가 있었다라고 자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한중 회담 관련해서는요. 다른 것보다 그 샤오미 핸드폰 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떤 화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약간 뼈 있는 농담 같기도 했고요, 서로가. 그렇죠. 예.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텐데 예.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 1일이었죠.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샤오미 스마트폰과 문방사호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근데 예. 이 스마트폰을 갖고 온 이유는 중국 브랜드지만 우리 부품이 들어간 제품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골라서 갖고 온 거였는데요. 그런데 여기 이재명 대통령이 통신 보안은 되느냐 예. 이렇게 웃으면 되물어 본 겁니다. 그러자 이제 좌중에 폭소가 터졌고 시주석도 살짝 웃으면서 네. 뒷문 백도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 이렇게 예. 우수를 했는데 사실 중국발 전자제품에 이른바 백도어가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 정보가 그런 유출되는 의심은 거 늘 아니냐 있죠. 예. 항상 있었고 특히나 미국에서 상당히 경계하고 예.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불안감이 국내에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예. 이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정말 말 그대로 뼈 있게 농담을 삼아 던진 예. 거였고 시석도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정색을 한다거나 뭐 화가 난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웃으면서 백도어인지 좀 확인해봐라 예. 이렇게 언급을 함으로써 약간 좀 공방이 있긴 했지만 예.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관례 안에서 좀 예. 오갔던 공방이었다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설명하셨지만요. 그 백도어란 게 원래 그 IT 업계에서는 그 뒷문이란 뜻이 그걸 통해서 그 사용자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정보들을 빼내고 뭐 이런 어떤 그 기재가 삽입돼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원래부터 백도어가 나쁜 건 아닌데 예. 왜냐하면은 정문으로 못 들어가는 경우에 개발자들이나 예. 수리할 때 뒷문으로 들어갈 필요가 예.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이 백도어를 악용을 해서 사용자도 모르게 민감한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특히나 중국이 아무래도 좀 통제된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이 이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서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예. 라는 의심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측에서 특히 많이 제기하고 있었죠. 그런 의혹을.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확장되니까 뭐 틱톡에 대한 뭐 규제가 예. 필요하니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예. 그거를 이 시주석도 그렇고 우리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 보니까 예. 이 샤오미 핸드폰을 선물하는 것 자체가 혹시 또 이런저런 메시지로 비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시진핑 주석은 한중 협력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전달한 거겠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거 100% 안심하고 그냥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같은데라고 슬쩍 언급을 한번 해주고 가는 게 이 장면을 지켜보는 이제 기자들이나 시민들이 보았을 때 해석이 좀 여지를 열어둔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에요. 그래서 외교 당국이 어떤 이런 의전을 준비할 때 굉장히 철저하지 않습니까? 구석구석의 모든 가능성을 생각하고. 근데 샤오미 핸드폰을 줬다는 부분하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농담 반 진담 반의 발언 이것도 역시 약속대로 아닌가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물론 약속대로냐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물론 외교가 어디까지 의전이 준비된지에 대해서는 그것 자체가 또 비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얼마나 많이 추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당시 맥락의 이제 발언이나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선물 같은 건 미리 좀 정해졌겠지만 이에 대한 반응 같은 거는 좀 즉흥적이지 않았나 싶은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저희 항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 비판하는 게 너무 뭐 친중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데 막상 중국 국가주석 앞에서 나름 할 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게 또 이재명 대통령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도 가능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측에서는 중국에 미리 알리지 않더라도 이런 정도의 뉘앙스도 시나리오의 하나로 제시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반응은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발언 자체가 사실과 다른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가려 하는 정부인데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태에서 중국 측이 문제 삼을 만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요. 이번 회담 자체에 대해서도 장동혁 대표가 좀 상당히 낮게 평가를 했습니다. 일단 합의문 또 공동 성명이 없다라는 점을 좀 꼬집었는데요. 이것저것 다 생략된 백지 외교가 바로 이재명 정권의 실형 외교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은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 자화자찬 늘어놓았지만 3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이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다. 이것까지 비유했습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협상 내용을 발표하고 돌아서자마자 미국에선 곧바로 다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처럼 중국도 지금 문서도 안 나왔는데 나중에 무슨 말 할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우려 겸 비판을 토해냈고요.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합의 사항을 왕관에 새기고 야구 배트에 찍힌 도장으로 서명을 끝낸 것이냐. 한중 정상회담도 사진만 있고 정작 중요한 공동 성명이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가 전혀 없다. 이렇게 평가절하했습니다. 장 대표의 평가는 그런데 또 야권 일각에서는 이 회담을 평가하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으로 좀 많이 다른데요. 제가 재미있게 또 봤던 장면이 지난번에 이제 한미 관세 협상도 그렇고 국민의힘이 좀 원보이스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당의 공식 입장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개별 지도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최고인 입장 무엇인지가 다 다르다 보니까 좀 같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만 언급을 하고 나머지 부분 조금 뒤로 밀어두는 모습인데요. 이 한중 정상회담도 마찬가지로 지금 어쨌든 야권에서는 여권발 최고 호재인 외교 관련 성과를 추켜 세울 수 없으니까 뭔가 좀 비판할 여진 찾고 있는데 너무 나를 세워 비판했다가는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다 보니까 좀 톤앤 매너가 좀 묘한 시점들이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엇박자가 나는 것 같고요. 이게 어떤 비판의 초점이 명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더 곤란스러우니까 이제 이 방향이 전부 제각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일각에서는 아니 칭찬할 건 칭찬하자. 평가할 건 평가하고 또 비판할 건 비판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일부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전술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봐도. 왜냐하면 비판할 부분이 아닌 걸 비판하면 국민들도 느낄 거 아닙니까? 아, 저쪽은 무조건 어떤 비판하고 보는구나. 무조건 어떤 뭐랄까요. 이 잘못을 지적하려고 그러는구나. 뭐 이런 비판이 오히려 더 불편할 텐데요. 그러니까 비판을 위한 비판은 지지층한테는 속으로 하겠지만 중도층이나 반대 진영 시민들은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간단한 태도가 오히려 중도 공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게 사실 기본적인 거긴 한데 또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나 기조를 보게 되면은 중도 확장보다는 어떻게 하면 최대한 강성 지지층을 붙들어내고 갈 것이 여기 찍혀 있다 보니까 자칫 또 좋게 평가했다가 강성 지지층이 역시 장동혁 대표 체제 이거 별로 시원시원하지가 않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역시 김민수 최고위원이 훨씬 나. 뭐 이런 식의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참 장동혁 대표의 입장도 참 쉽지 않군요.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여당은 오늘 재판중지법 때문에 좀 어수선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오늘 이제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소통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이 국정안전법, 정확히는 형소법 개정안인데 재판중지법이나 국정안전법이나 부르는 이름이 다르죠. 이 법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네.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혹시 대통령실 요청이 있었느냐라고 네. 물었는데요.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해 결정을 했고 대통령실과도 조율을 거친 네. 상황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이 관련 입장을 사전에 밝힌 건 아니었고 네. 당 지도부의 논의 결과를 대통령실에 통보했고 네. 용산도 그걸 수용했다라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럼 이거 미루는 거냐 네. 아니면 아예 안 하는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예 안 하는 안 하는 것이다라고 것이다.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 하루 만에 입장이 뒤바뀐 그래서요. 거라서 좀 이야기 나오고 예. 있는데요. 박순수 대변인이 바로 어제 기자간담회, 네. 사실 정례 간담회인데 이 기자간담회 때는 상당히 강한 목소리로 이 국정안전법 처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얘기한 내용 몇 문장만 좀 옮겨드리면요. 사법개혁 공론화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다라면서 예. 7대 사법개혁안에 더해서 소위 재판정지법 논의도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 불가피하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왜 이름을 바꿨느냐. 국정안전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이라고 호칭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결국 하도 저쪽에서 이 법안 자체가 헌법을 흔드는 거 아니냐. 네. 상권분립 훼손 아니냐라고 하니까 이거에 맞서서 공세를 펴기 위해서 아예 프레임 전환을 시도를 한 거죠. 예. 용어를 정했다는 건 그만큼 민주당이 힘을 싣겠다라고 나선 네. 거였고 그러면서 특히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 빠르면 11월 국회 중에도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시점까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이제 오늘만에 뒤집히니까 예. 배경에 뭐가 있었나? 네. 혹시 소통이 안 됐던 게 아닌가라는 네. 추측들이 이제 대통령실과 많이 들고 있죠. 말이죠. 그러니까. 예. 대통령실도 있고요. 예. 또 다른 쪽은 사실은 예. 당 내에서도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소통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느 쪽과 어느 쪽이 소통이 안 됐단 말씀입니까? 항상 이게 나오는 게 예. 당 지도부에서 예. 원내 지도부와 현 지도부 사이 소통이 잘 원활하지 않다는 예.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재판중지법 자체도 예. 처음에 사법개혁 패키지에 들어가냐 마느냐를 가지고 정리가 안 됐었고 네. 이후에 원내 지도부가 이건 당론 추진은 아닙니다라고 선을 그었었다가 예. 정청래 대표가 다시 이거 당론 추진을 추진할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끌고 가볼 것이다라고 예. 이야기를 바꾸면서 왜 두 사람 사이에 또 엇박자가 나지? 예. 라는 일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 이번에도 보면요. 수석 대변인은 사실은 당 대표의 입이고 네. 원내 대변인은 원내 대표의 입인 거죠. 예. 사실 원내 사안이긴 한데 법안 처리다 보니까 수석 대변인이 이런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거는 당연히 당 대표, 당 지도부와 소통이 있었을 것인데 예. 이후에 원내 지도부의 반응은 이거 소통이 잘 됐던 건가라는 물음표가 있는 상황이었던 예. 거죠. 그런 상황에 더구나 용산에서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예. 하루 만에 법안이 뒤집히게 된 겁니다. 용산이 브레이크건 시점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이 어떤 당의 입장 변화랑. 어제 이제 그 기자간담회 있었던 예. 게 어제 점심때쯤이었는데 예.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예. 아직 보도들이 강호식 비서실장 브리핑이 나오기 전 예. 오늘 오전에 용산 쪽에서 먼저 이제 비공개로 이야기 냈던 것도 좀 살펴보게 되면은 예. 당에 이미 그 시점에 우려를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말은 제가 그걸 여쭤본 이유는요. 당은 원래 추진하려 그랬는데 용산의 반응이 전달되고 나서 이 입장을 바꿨다. 이게 순서상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요. 그러니까 당에서 물론 처음에 용산하고 좀 전혀 조율이 안 된 채로 이거를 의제 테이블에 올려놨을까 싶은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요. 그것도 궁금하고요. 예. 네. 박수현 대변인 사실 어제 설명을 할 때는 이제 에이펙 관련 정상회의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으니 사법개혁을 중점적으로 힘을 싣겠다라는 예. 거였는데 이 패키지에 덜어가서 이걸 더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의 워딩들이 상당히 좀 강하기는 했습니다. 예. 조금 옮겨드리면요. 일단 재판중지법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이 헌법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것이 예. 다수 학자들의 견해다. 예. 헌재도 같은 취지로 해석을 내린 바 있기 때문에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는 것이니 입법이 필요하지 않다. 예. 만약 법원이 헌법에 위반해 종전 중단 선언을 뒤집으면 예. 그때 위헌 심판 제기와 더불어 입법해도 늦지 않다. 않다. 그러니까 지금 할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예. 그래서 당에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법안은 불필요하다. 그리고 핵심 워딩은 이거였죠. 예.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예. 당부드린다 이렇게 직격을 했습니다. 이 직설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요. 그럼 여당이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들이고 있다로도 해석되는 말 아닙니까? 하지 그렇죠. 말라니까요. 네, 그렇죠, 굉장히 강한 어조인데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 사실 용산하고 당하고 기류가 뭐 좀 엇박자가 있는 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근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뭐 브레이크냐 엑셀이냐 속도를 어떻게 하냐 이런 예. 차이였고 그때 봉합도 좀 잘 된 편이었다고 예.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의 발언이 이전보다 상당히 강했다라는 거는 브레이크를 강하게 건 거죠. 이게 용산에서 예전부터 약간 누적되어 왔던 불만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용산에서 조금 여권발 호재 좀 이런 거 좀 만들어 왔으면은 이게 의제 중심으로 가서 언론들로 쫙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자꾸 여당에서의 발 노이즈들이 자꾸 낀다. 네. 이것 때문에 호재가 지지율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반영이 그러니까 다시 잘 안 얘기하면 되고 그 있다. 얘기는 에이펙에 이 좋은 호재가 있는데 당에서 이걸 엇박자 때문에 이 호재가 묻히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섞인 어떤 감정이 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번 네. 처음이 아니라 그 전부터 비슷한 그전부터요. 사안이 해외 있다 순방하고 보니까 오면 당에서 무슨 말이 나오고. 네, 그렇죠. 또 최근에 여러 논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쌓여있던 장작에 불이 하나 탁 붙은 그런 느낌이 되다 보니까 그래요? 네. 좀 용산에서도 이번 메시지는 조금 작정을 하고 사실 예. 이렇게 나오면은 내일 오전 일면 기사들 다 이걸로 도배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건 조금 선을 그어야겠다라고 강하게 나온 걸로 보입니다. 에이펙 호재 또 약간 묻히는 경향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세계일보 보도를 보게 되면은 강 비서실장이 법안 추진 중단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의견을 구했고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해서 그래요? 중단 관련 의사를 밝혔다. 즉 이거는 예. 강훈식 비서실장 혹은 용산 참모들의 개별적인 행동이 아니라 대통령의 의중이 예. 담긴 것이다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문제 특히 특검 문제 좀 다뤄볼까요? 곽종군 전 특수전 사령관이요. 법정 지원에 좀 상당히 센 말했습니다. 윤석열 씨가 한동훈 전 대표를 총으로 쏘겠다고 발언했다. 이 발언을 쏟아냈어요. 네, 오늘 예. 정말 강한 예. 발언이었는데요. 이제 곽 전 사령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의 반대 신문을 받았는데 여기 오늘 윤석열 씨도 직접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씨가 먼저 이제 질문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는데, 예. 곽 전 사령관이 당시 군복도 입었고 본인은 시국 외에 예. 외교, 안보, 경제 이런 국정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예. 즉 그때 계란말이도 하고 예. 베이컨도 좀 굽고 김치도 꺼내고 예. 그러니까 계엄 관련 이야기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예. 식으로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씨가. 그러자 서로 진술이 일치하지 예. 않자 곽정군 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예. 지금까지 말 못했던 부분을 그래요? 말하겠다라고 예.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진술이 안 맞으니까. 예. 그러면서 한동훈 이야기를 분명히 예. 하셨고 예. 라며 제가 차마 그 말씀 안 드렸는데 예.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다. 예. 그리고 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라고 예.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예. 본인이 차마 그 말을 어디 검찰에 가서 하지 않았다. 예. 대신 한동훈 이야기만 했다라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앞뒤 상황에 비상대권이란 말을 했다는 예. 기억도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 측 변호인에서는 예. 오늘 새로운 내용의 진술을 참 많이 하는데 그럼 네. 그런 중요한 내용 왜 지금까지 조사에서 예. 얘기 안 했냐 예. 이런 식으로 꼬집기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곽 사령관의 답은 뭐였나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굳이 일부러 노이즈를 만들지 않았다는 예.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예. 맥락을 전에 봤을 때는 예. 그래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예우를 좀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원래는 그 말을 내가 안 했는데 그렇죠. 워낙 잡았다니까 내가 이 얘기도 안 할 수 없다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아. 오늘 윤석열 씨가 계속 얘기를 했던 거는 예. 그때 분위기가 어땠고 뭐 계란말이 했고 뭐 이런 네, 어떤 무슨 약간은 반찬 꺼내갖고. 곽 전 사령관 듣기에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네. 그렇게 잡았다면 저 이것도 얘기할래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당시 만남이 예. 분위기가 어땠는지가 중요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곽 전 사령관 발언 중에는요. 그동안 안 나온 얘기가 한동훈 잡아오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 본인이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 본인이. 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얘기를 한 거고 또 예. 한동훈 전 대표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한동훈과 이제 일부 다른 정치인들도 같이 언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 전까지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언급이 있었다라는 얘기 자체는 곽정군 사령관 예. 얘기한 바 있는데 이런 구체적 워딩이 네. 나온 건 처음이란 말씀. 네, 맞습니다. 그런 거였고. 근데 예. 여기서 이런 말이 나왔던 배경을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예. 이날 10월 1일 모임이었고 이 자리에서 실제로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내란 모의가 있었는지가 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윤석열 씨는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 굉장히 예. 가벼운 분위기, 술 먹는 분위기였고 그럴 이야기가 없었다라는 걸 주장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곽 전 사령관의 발언에 의하면 굉장히 험악한 얘기들이 왔다 갔다 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 뭐 군복을 입으니 사복을 입으니 더 충돌을 좀 많이 했었는데 비상대권이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은석 특검팀이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했죠. 네, 예.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가 이제 작년에 예.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의 예.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번 바꿨다. 지금 예. 이것 때문에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지금 받고 예. 있죠. 특검팀이 지난달 30일에 이제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해서 굉장히 길게 조사를 예. 했었고 추 전 원내대표는 당시에 만약 대통령과 공모의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 머물면 되지. 예. 뭐하러 국회로 갔다가 다시 국회로 이동하겠느냐라면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특검 측에서는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닷새 전에
관저에서 만찬했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의논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기에 충분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중앙일보 보도로 네. 나온 거였는데요. 특검이 지난달 30일에 추 원내대표를 조사를 하면서 작년 11월 28일 말씀하신 것처럼 5일 전입니다. 예. 대통령 관저에 출입한 기록에 관해 질문을 했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윤 전 대통령과 독대한 적은 한 번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도 사전에 알 수 없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자 특검 측이 이날 혹시 독대한 거 아니야? 예. 라고 이제 따져 물은 거고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그런데 만난 건 맞는데 비상계엄이나 비상대권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그런 얘기를 할 자리도 아니었다 예.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일부 의원과 먼저 만찬하는 자리였고 예. 거기에 본인 좀 뒤늦게 합류를 했다 좀 이런 취지로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이때 참석자 중에 안철수, 김태호 두 의원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보도를 보면 특검은 두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려고 했는데 거부당했다고 합니다. 예. 특히 김태호 의원에 대해서는 공판전 증인신문 절차를 아직 진행 중이라고 예.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우신 기자였습니다.